자, 여러분 몸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성공 DNA를 찾는 시간이죠. 취업 성공 DNA 시간입니다. 네,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 그리고 커리어 이미지 유소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주제 만나보시죠. 네. 괜찮은 일자리 찾기 나왔는데 말 그대로. 괜찮은 네. 일자리 찾기. 괜찮은 일자리는 어떤 네. 일자리일까요? 뭐 내가 만족하고 보수도 좋고 그렇죠. 쉬는 날도 많고. 맞아요. 예. 정말 딱 맞추셨어요. 많은 분들이 보수도 뭐 높고 연봉 높고 그렇죠. 휴가도 잘 주고 뭐 이런 네.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라고 찾고 있는데 있을까요, 그게?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괜찮은 일자리라고 찾는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이제 예전에도 굉장히 높았고 지금도 굉장히 높으실 텐데요. 이제 정작 그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나 혹은 이제 유망 직업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대기업이나 혹은 공기업에 대한 취업에 좀 열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산업이나 좀 직업 구조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커리어에 대한 그런 조금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미래의 직업 세계를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장래 직업 세계 진출을 위해서 진로 설계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이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란 세대들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취업이나 혹은 커리어 플랜에 있어서도 자기주도적인 플랜이 굉장히 필요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호 정경호 대표님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좀 쓴소리를 좀 할까 합니다. 네. 과연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그 좋은이라는 게 연봉 혹은 돈에 이게 꽂혀 있지 않은가. 실제로 제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성남에 계신 사장님이신데 산업용 자재를 생산하시는 업체신데 30년 이상 아주 탄탄하게 아주 기반을 잘 닦아 오셨는데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초임 200만 원 이상의 아주 좋은 복리후생을 걸어도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뭐 흔한 예는 아니겠지만 성남이라면 그렇게 대도시에서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신입 직원으로서 근무하던 친구가 회사를 퇴사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뭐 대다수의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마음 한구석에 오로지 대기업만을 위해서 내가 명문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차라리 뭐 고시를 하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고집하겠다. 이래서 실제로 취업 재수를 많게는 4, 5년, 짧게는 2, 3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구직하는 데 있어서 이 자존심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네요. 맞아요. 예, 이게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남이 알아주는 일자리를 찾는 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그 청년드림센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7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중소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약 23% 정도가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럼 만약에 취업을 위한 열악한 환경도 감수를 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2.3%만.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나쁘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20대면 20대 앞에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헝그리 정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약 50% 이상이 왜 그렇게 굳이 대기업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모의 반대가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야, 네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 명문대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과잉 기대를 함으로 인해서 아니 그 잘 다니고 있는데도 대기업.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나쁘다라는 것들은 아니지만 과연 좋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가 좀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단계별로 하는 좀 자그마한 성취들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직업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그 한국 그 고용정보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워크넷에 구직자로 이제 등록을 한 사람들이 75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대기업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오로지 35,000명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90% 이상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청년 구직자분들께서도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셔서 내가 직장이 아닌 정말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미대학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바로 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좋은 일자리란 게 무조건 높은 연봉 뭐 이런 건 아닌데 말이죠, 그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까 유소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주도적인 대비가 중요한데 정보가 없이는 취업이나 커리어 플랜을 정할 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굉장히 커리어 플랜이라든지 정보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 및 좀 공공기관에서 발표를 하는 이제 정보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론적이거나 혹은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인력 수요 전망이 좀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나 이제 인력 수요 전망이나 보상 등 일부 기준에 의해서요. 이제 유망 직업을 좀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유망 직업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이제 또한 언론 매체나 민간 취업기관 같은 데서도요. 유망 직업 및 직업 전망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일부 전문가 의견을 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그리고 실증적인 근거가 좀 미약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기관별로 좀 발표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뭔가 좀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좀 맞는 선택 기준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정보가 많은 홍수 시대인데 우리가 그걸 잘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어떤 능력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전략을 세울 때 일단 자기에게 맞는 기준을 좀 세워두고 근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업 선택 기준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먼저 있고 접근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서 정경우 대표님께서 이제 굉장히 사례적인 부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좀 기준을 마련하면 좋은지 좀 상세한 부분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데요. 이제 자신에게 좀 맞는 직업 선택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부터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상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일의 대가로 이제 제공이 되는 금전적이고 좀 비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금전적인 것들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이제 고용 현황이 될 텐데요. 이제 고용 현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업에서 예상이 되는 고용 창출의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용 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취업하셨는데 갑자기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하셔가지고 그 직장을 떠나셔야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능력과 좀 기술 향상의 기회와 승진 기회의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 꼭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근무 여건을 알아보셔야겠는데요. 근무 시간이나 근무 환경 그리고 스트레스 등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작업 여건이 이에 해당이 되겠고요. 직업 전문성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전문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이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고용 평등이 다음인데요. 굉장히 요즘 평등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성별이라든지 혹은 연령 차별에 없이 좀 평등한가 그런 것들 기준을 좀 잘 마련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연구들이나 발표기관의 좀 유망 연구들을 보면은요, 유망 직업을 봤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선정을 하였는지 고려를 하셔서 참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자리하고 이제 소득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직업 선택 기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요즘에는 일단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직업들이 많지 않고 몇 군데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용어가 있죠. 취업 유예 기간, 이 30세까지 실업자 신세를 감내하겠다. 뭐 이런 분들 참 많은데 정경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유예는 들어가는데. 그렇죠. 취업 유예 기간에 그래서 참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 구직자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취업 준비를 뭐 할 수 있다는 맥시멈 언제까지 잡냐 그랬더니 남자들 같은 경우는 30세, 31세 정도 중간, 그러니까 30.5세까지 그리고 여자분들은 한 28세에서 29세. 그래서 그때까지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그게 일종의 취업 유예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25세에서 27세 사이에 졸업을 한다라고 보면 한 4, 5년 정도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취업 유예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에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 취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취업 준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부응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뭐 모든 게 다 구직자의 탓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 친구 이제 준비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취업 유예 기간 오랫동안 갔느냐 그랬더니 중소기업을 이렇게 가면 이 결혼하기도 좀 힘들고 또 그리고 주변 대우도 좀 틀려지고 그리고 일단 미래에 만날 배우자의 미모가 달라진다 뭐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를 저한테 했었는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 친구가 마지막에 멘트를 딱 나는데 선생님 모든 거에 원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참 외람된 말씀이냐. 저도 이제 뭐 외자계 기업, 대기업, 뭐 심지어 벤처 기업까지 있으면서 약간의 그 갭차를 분명히 좀 느끼면서 복리후세 느꼈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목표가 아닌 목적 중심의 삶,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들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 기업 자체가 규모가 작아도 견뎌낼 수 있고 꿈을 향해서 비전을 위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거 씁쓸하고 참 그러네. 아니 선혜 씨는 저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 안 만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만 좋고 건실하게 그럼요.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게 나만의 기준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서 또 이런 게 아닌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유세윤 대표님? 갑자기 슬퍼졌는데 저희 남편은 공부를 덜해서 저를 만났나 이제. 네. 아유, 왜 이러세요? 어쨌든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면은요. 이제 아직도 나만의 좀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제 해당 분야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좀 고용 안정성, 직업 전문성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요. 직업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봤을 때 발전 가능성, 고용 안정 그리고 직업 전문성 마지막으로 보상 순으로 짚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직업의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과 그리고 기술이 향상될 수 있는 자기 개발 가능성 그리고 승진의 기회가 많은 직업 그리고 원하는 경우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한 직장 이동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 좀 발전이 가능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업 전망 우선순위 좀 살펴보시고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좋은 일자리 취업이란 과연 어떤 걸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경호 대표님부터 정리를 좀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결코 연봉에만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면서 90년대 초반에 혹시 이제 아무래도 연배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90년대 초반에 대기업 1순위는 대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란 기업은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순위, 현재 바라보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들이 결국은 또다시 바뀐다라는 거죠.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직업 만족도의 질문을 던졌더니 1위가 학교 교장 선생님, 두 번째가 성우, 세 번째가 신부님, 네 번째가 심리 상담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똑같은 붕어빵 인생을 좀 사지 마시고 자기만의 정말 호떡 같은 좀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서 세상을 살아나가시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규모를 보지 마시고 그것에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역량, 능력을 나에게 키워줄 수 있는가 이것들이 저는 좋은 일자리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떡이요? 알겠습니다. 이세영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최고의 직업은 좀 아무래도 내가 가장 잘하는 일 그리고 좀 좋아하는 일, 가치 있는 일 그 중에서도 좀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 같은데요. 이제 내가 아무리 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수요가 없다라면 쓸모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시장에서 수요가 있더라도요, 잘하지 못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이 잘하고 시장에 수요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굉장히 재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직업적 의미에서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대기업 꼭 안 가도 우리 저 홍선혜처럼 예쁜 신부 만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취업 DNA 시간 오늘은요 좋은 일자리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경호 대표님, 유소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